4월 15일 수요일 주식시장 기록. 반도체의 힘 위에 건설전력 바이오가 얹히기 시작한 날. 오늘 시장은 단순한 반등이 아니었습니다. 어제 6천선을 다시 두드린 뒤 오늘은 코스피가 6091.39까지 올라서며 이제는 회복이 아니라 상승 구조가 넓어지는가를 묻는 단계로 들어갔습니다. 미국 증시는 다시 강했고 국내 시장도 그 힘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더 중요한 건 지수가 오른 사실 자체보다 돈이 어디에서 빠지고 어디로 이동했는지였습니다. 오늘은 그 점이 꽤 선명했습니다. 1. 글로벌 시장은 여전히 위험 자산 선호 쪽으로 기울었다. 간밤 미국 증시는 또 강했습니다. 다우 0.66%, 나스닥 1.96%, S&P 500 1.18%. 특히 나스닥의 강도가 가장 강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 말은 결국 시장이 아직도 경기 침체 공포보다 성장주와 기술주 쪽으로 다시 무게를 싣고 있다는 뜻입니다. 니케이도 0.44%, 상해도 0.05%로 버텼습니다. 즉 오늘 국내 시장 상승은 한국만의 독립적인 급등이 아니라 글로벌 위험 선호 회복과 반도체 기대가 결합된 연장선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이 코스피는 6091.39, 이제 숫자보다 구조가 더 중요해졌다. 코스피는 2.07% 상승한 6091.39 마감, 코스닥은 2.72% 상승한 1152.43 마감이었습니다. 숫자만 보면 코스닥의 탄력이 더 강했습니다. 이건 꽤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단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으로 끌어올려지는 장이 아니라 중형 성장주와 개별 모멘텀 종목으로까지 매기가 퍼지는 장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지수가 오를 때 코스피만 강한 장과 코스닥까지 같이 터지는 장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오늘은 후자에 가까웠습니다. 3수급은 한 문장으로 정리된다. 개인은 팔았고 외국인은 샀고 코스닥은 기관까지 붙었다. 오늘 코스피 수급은 개인 마이너스 9천억, 외국인 6천억, 기관 마이너스 700억, 코스닥 수급은 개인 마이너스 3,200억, 외국인 1,900억, 기관 1,500억. 이 흐름이 정말 중요합니다. 코스피에서는 개인이 강한 상승의 차익 실현을 했고 외국인이 그 물량을 받았습니다. 반면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순매수에 나섰습니다. 즉 오늘은 개인이 끌어올린 장이 아니라 외국인과 기관이 장을 실제로 밀어올린 날에 더 가깝습니다. 특히 코스닥에서 기관까지 적극적으로 들어왔다는 건 단순 테마성 단기 매매라기보다 성장주 리스크를 감수할 정도로 투자 심리가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외국인 매매를 보면 반도체 원툴 장세에서 벗어나는 힌트가 보인다. 외국인 순매수 상위는 대우건설, 두산에너빌리티, 대한전선, 삼성전기, APR, HLB, 대주전자재료, 알테오젠, 동진세미캠, 주성엔지니어. 이 명단은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는 건설, 원전 전력 설비, 전선, AI 부품, 화장품, 바이오, 반도체 소재 장비가 한꺼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즉 오늘 외국인은 시장 전체를 무작정 사기보다 이후에도 이야기 이어질 수 있는 축을 고르는 방식으로 매수했습니다. 반도체는 여전히 중심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위에 전력 인프라, 재건 기대, 바이오, 소비 성장주까지 붙었습니다. 이건 시장이 한 단계 더 건강해지는 모습입니다. 5. 대우건설, 두산에너빌리티, 대한전선. 오늘 시장이 가장 직접적으로 선택한 테마는 전력과 재건이었다. 오늘 외국인 순매수 최상단이 대우건설,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와 대한전선이라는 건 시장이 지금 무엇을 상상하고 있는지 너무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재건 기대감입니다. 중동 관련 긴장이 완화 국면으로 가면 시장에선 곧바로 전후 복구, 인프라 재건, 발전소 전력망 재정비를 연결합니다. 두 번째는 전력 인프라 부족입니다. AI와 데이터 센터가 커질수록 결국 칩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전기를 어떻게 만들고 보내고 연결할지가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 대한전선, 나아가 전력기기와 송전 관련주가 같이 엮이기 시작합니다. 즉 오늘은 그냥 건설주가 오른 날이 아니라 시장이 전쟁 이후와
AI 이후를 동시에 상승하기 시작한 날이라고 보는 편이 더 정확합니다. 6반도체는 여전히 주도주지만 오늘은 하이닉스 차익 실현이 같이 보였다. 오늘 외국인 순매도 상위와 기관 순매도 상위, SK 하이닉스가 동시에 들어갔습니다. 기관 순매도에도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원익 IPS, 이오테크닉스, ISC, 대한광통신 등이 보였습니다. 이건 시장이 반도체를 버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너무 많이 오른 핵심 주도주에서 일부 차익 실현이 나오고 그 돈이 다른 후발 섹터로 퍼지고 있다는 뜻에 더 가깝습니다. 지금 반도체는 꺾인 게 아니라 너무 강해서 잠깐 숨을 고를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특히 하이닉스처럼 시장 기대가 이미 매우 높아진 종목은 좋은 뉴스에도 하루쯤은 물량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장면이 보였습니다. 즉 반도체 약세라기보다 반도체 독주에서 반도체 후발주 확산으로의 전환입니다. 7기관은 삼성전자를 택했고 동시에 바이오와 레버리지로 공격성을 높였다. 기관 순매수 상위를 보면 삼성전자, 코스닥 레버리지, 두산에너빌리티, SK스퀘어, 코스피 레버리지, 알테오젠, 삼천당, 리가캠, 심텍, HLB. 이건 꽤 공격적인 명단입니다. 기관은 오늘 삼성전자처럼 가장 무거운 대형주를 사면서도 레버리지 ETF와 바이오를 동시에 담았습니다. 이 말은 기관이 오늘 상승을 단순 반등이 아니라 추가 연장 가능한 움직임으로 본 흔적입니다. 특히 알테오젠, 삼천당, 리가캠, HLB가 들어온 건 시장의 체력이 반도체 밖으로도 번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동안 시장이 너무 반도체 중심이었다면 오늘은 바이오가 다시 서브 주도주 후보처럼 움직였습니다. 8코스닥 강세는 단순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위험 선호가 실제로 돌아오고 있다는 신호다. 코스닥이 2.72% 오른 건 결코 가볍게 볼 숫자가 아닙니다. 게다가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샀습니다. 코스닥에서 개인만 사는 장은 오래 가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처럼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들어오면 이건 단순한 작전성 반등보다 시장 전체의 위험 자산 선호가 올라오는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알테오젠, 삼천당, HLB, 대주전자재료, 주성엔지니어, 동진세미캠 같은 이름들이 같이 보인다는 건 시장 안에서 성장성과 이야기를 가진 종목들이 다시 평가받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구환율은 1475.1. 아직 안심 구간은 아니지만 시장을 막아세울 정도는 아니었다. 환율은 1475.1로 0.1을 상승했습니다. 환율이 크게 내려오진 않았지만 오늘처럼 주식시장이 2% 넘게 오른 걸 보면 시장은 현재 환율 자체보다 환율이 더 급하게 튀지 않는다는 점에 안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지금은 환율이 낮아서 좋은 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환율이 불안해서 못 가는 장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차이가 큽니다. 현재 시장은 환율이 완전히 안정돼서 오르는 게 아니라 반도체 실적과 외국인 매수, 종전 기대가 환율 부담을 이겨내는 장입니다. 오늘의 핵심은 하나다. 시장이 넓어지기 시작했다. 오늘 하루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반도체가 만든 길 위로 전력건설 바이오 코스닥 성장주가 올라타기 시작한 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강한 상승장이 오래 가려면 항상 주도주 하나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만 계속 오르면 어느 순간 시장은 피곤해집니다. 그런데 오늘은 대우건설, 두산에너빌리티, 대한전선, 삼성전기, APR, 알테오젠, HLB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건 시장이 점점 한 축의 랠리에서 복수 축의 상승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10일 내일 시황 예측. 내일은 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분명히 강했지만 이제 시장은 단순 급등보다 이 강세가 얼마나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느냐를 보여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내일은 반도체가 다시 주도권을 잡는지 아니면 오늘 강했던 건설전력 바이오로 순환매가 더 강해지는지를 봐야 합니다. 시나리오 가장 좋은 흐름. 미국발 위험 선호가 밤사이 유지되고 환율이 다시 안정되며 반도체가 과열 없이 버텨준다면 코스피는 6100선 안착 시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삼성전자 중심의 대형주 안정감 위에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전 선주 그리고 바이오 일부가 순환매를 이어가는 그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즉 주도주가 쉬고 후발주가 뛰는 건강한 강세장입니다. 시나리오 가장 현실적인 흐름. 오늘 코스닥과 개별주까지 너무 강했기 때문에 내일은 장 초반 차익 실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하이닉스, 삼성전기, 건설전력 급등주, 바이오 강세주에서는 단기 물량이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삼성전자와 외국인 매수세가 살아있으면 지수는 생각보다 단단할 수 있습니다. 이건 종목은 흔들리지만 지수는 버티는 흐름입니다. 시나리오 가장 조심해야 할 흐름. 밤사이 중동 관련 뉴스가 다시 꼬이거나 미국 기술주가 흔들리거나 환율이 다시 빠르게 위로 튀면 오늘 오른 후발주 쪽부터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장은 반도체 일부 차익 실현, 건설 바이오, 급등주 되돌림이 같이 나오면서 체감상 꽤 약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처럼 코스닥이 강했던 다음 날은 작은 뉴스에도 낙폭이 커질 수 있으니 체감 변동성은 오히려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내일 핵심 체크포인트. 외국인이 삼성전자 반도체를 계속 사는지, SK하이닉스 차익 실현이 확산되는지 멈추는지, 대우건설 두산에너빌리티 대한전선 쪽 순환매가 이어지는지, 알테오젠 3000당 HLB 등 바이오 강세가 하루짜리였는지 확인되는지, 코스닥에서 기관 매수가 유지되는지, 환율이 1470원대 중반에서 다시 안정되는지, 코스피가 6100선 위에서 버티는지. 오늘의 인사이트. 오늘 시장은 반도체가 좋다를 넘어서 반도체가 만든 상승 에너지가 다른 업종으로 퍼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이건 꽤 큰 변화입니다. 강한 장은 늘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가장 먼저 주도주가 길을 열고 그 다음에 후발주가 따라붙고 마지막에 모두가 뒤늦게 확신을 가질 때 시장은 한 단계 더 위로 갑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단계, 즉 확산의 시작을 확인한 하루에 더 가까웠습니다. 오전 정리 한 문장. 오늘은 반도체가 끌어올린 시장 위에 전력재건 바이오가 동시에 올라타며 상승장의 폭이 넓어졌음을 보여준 날이었습니다. Legendary investor quote. Big money is not in the buying and selling, but in the waiting. 큰 돈은 사고 파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에서 나온다. 찰리 먼거.